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시장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지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가격과 금리입니다. 최근 대표적 장기 국채인 10년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급등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봅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왜 걱정하냐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최근 좀 불안한 흐름이 보여서요. 가격은 많이 떨어졌고 금리는 또 치솟고 네. 이게 그 신용등급 하락 그 여파일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지난 5월에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극적인 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도 된다라는 결과고요. 예. 더군다나 미국은 그 발행 규모를 960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량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예.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요. 총 합치면 한 1조 달러? 이걸 한 그렇습니다. 3분기에 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이 있게 되더라도 이후에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라고 예. 지지난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강등이 됐기 때문에 미 국채의 투매 현상이 또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동시에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프로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042, 이게 전 고점이 4.231이니까 거의 목전까지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거다. 어떤 공급 측면에서 네. 원인을 설명을 해 주신 거고. 근데 가격이라는 건 공급이 있으면 또 수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요 측면에서 그 미국 국채를 사주던 어떤 그런 주체들이 혹시 뭐 마음을 바꿔서 그런 건 아닌가. 네. 그런 영향은 없나요? 제가 질문 드려보면 외국인 중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어디가 될까요? 일본 아닙니까? 네, 일본과 중국이 될 텐데 네. 그 바로 일본과 중국이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미국 국채 보유 1, 2위국인 일본과 중국이 전달 대비 300억 달러나 팔았고요. 네. 중국도 121억 달러나 팔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중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었던 일본이 다소 긴축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미국 국채에 투자한 일본 자금이 이제 자국으로 빠져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미국 국채 안 사고 일본 국채 사겠다라는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이제 공급도 많아졌지만 네. 수요는 부족해지는 현상, 그게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이 파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그런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파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네, 거거든요.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그 불안 요인이 작용해서 투매 현상이 있었지만 네. 최근 들어서 신용등급 강등이 그 투매를 더 이끌었었다 예.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얘기하지만 네. 10년물도 있고 뭐 2년물, 3년물, 뭐 30년물도 있고요. 근데 방향성은 대략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게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거는 미국의 시장금리라는 거죠. 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금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결과적으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는 것은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더 떠받들어 보겠다라는 것인데 예. 근데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치솟으면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도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가 너무나 싸니까 네. 회사채를 아무리 싸게 발행해도 국채를 산다는 거죠. 미국 국채가 금리도 더 많이 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정작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그럼 자금 마련이 어려우니까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 하죠. 네. 이런 걸 이른바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부채를 발행했는데 오히려 미국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 더군다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는 네. 시장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니까 각종 금리를 다 끌어올립니다. 대출 금리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부담을 안고 네. 우리 가게도 부담을 안고 역동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에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채 리스크하고 금리 리스크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면 미국 정부도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이제 금리 여기서 또 올리면 국채 금리 더 끌어올릴 텐데 네. 쉽게 인상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강등이 없었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을 텐데 신용등급 강등 그 자체가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네. 기준금리 인상 효과로 작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졌다. 예. 결과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그 자체가 이 기준금리 인상을 필요 없게 만들어줬다, 네. 상쇄시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지난번
그걸 마지막으로 끝난 거라면 네. 자 그러면 우리 8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에서 그때는 금리 무조건 동결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동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내적인 살림을 보면 경기 침체다, 또 금융 부실이다,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로지 금리 인상할 이유는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예. 이 격차 문제 때문인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네. 한국은행으로서는 고심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3.5%. 이 정도 이제 수준에 적응이 됐다면 네. 왜 대출받아서 집 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테니 네.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세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도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없겠다라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마음은 네. 부동산 시장의 이 매수세에 좀 더 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프를 보신다면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예. 22년 끝자락에 마이너스 0.48%로 네. 등락률이 전주 대비 크게 떨어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 0.02%, 예. 거의 0%에 근접했습니다. 이게 0을 통과하는 순간 매매 가격 등락률은 오히려 전주보다 올라가는, 가격이 반등하는 지점인데 반등을 거의 앞에 두고 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없겠다라는 생각은 추가적인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의 반등을 이끄는 신호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이렇게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의 매력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채권을 들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나은 건지. 네, 시중금리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변동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채권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채권 금리가 거의 고점에 다다랐구나. 네. 추가적으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희박해졌구나. 예. 결과적으로 채권 가격이 충분히 싼 시점이 도래됐구나. 채권 투자의 매력도는 조금 더 커진 상황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실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